유권자라면 누구나 선거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지만 시각, 청각 장애인은 예외입니다. 선거 토론에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이 제공되고는 있지만 여러 토론자들의 말이 겹칠 경우엔 통역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토론자 수대로 수어 통역사를 배치해야 해결될 수 있는데 시민단체들이 의미 있는 시도를 했습니다. 도지사 후보 토론의 녹화 영상을 보며 수어 통역사 3명이 각자 맡은 후보들의 말을 수어로 통역합니다. 유튜브로는 방송 화면과 수어 통역을 합한 모습을 중계했습니다. 전북 민원연과 전주시 수어통역센터 등이 선보인 모두를 위한 선거방송 토론회입니다. 현재처럼 한 명의 수어 통역사가 여러 후보의 발언을 통역하다 보면 내용과 토론 분위기, 전달력이 떨어지기 마련. 하지만 이 같은 개별 통역은 내용과 분위기 모두 충실할 수 있어 청각장애인도 선거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정 토론회는 후보가 복수더라도 수어 통역사는 한 명뿐. 법정 토론회라도 후보자별 수어 통역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청각장애인들에게 보다 생동감 있게 선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맞아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을 했었고 그 이후에 우리 평가간담회와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그 미디어 이용과 관련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모두의 이용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작으로 선거방송 토론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더 그런 부분들을 넓혀보자 라는 취지에서 오늘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굉장히 그래도 지역, 전국적으로 시도하는 여러 가지 국내 최초의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느낀 문제점이요, 그죠? 근데 지역은 어떻게 할 건데? 지역에서는 어떻게 할 건데? 이 질문이 항상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많은 자원과 제도적인 지원이라든지 시범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허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수도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복지TV를 통해 가지고 나가고 있는 그런 협약, 선관위에서의 협약은 지역 차원에서의 효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거지? 이 질문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게 모두를 위한 선거방송 토론회라고 해서 유튜브 콘텐츠가 제작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지역에서 공론화되지 못하는 장애인 미디어 이용 권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오늘 자리,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게 만들자라는 이 자리의 취지가 됐습니다. 개선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반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좀 방해한다,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실제로 수화 통역 자막 위치에 그 수퍼라고 해서 큰 글씨 자막 들어가는 거하고 하단 자막 작은 글씨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다 감안하셔서 위치를 잡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이즈를 좀 더 키울 수 있는 것은 여지가 있지 않는가라는 고민이 들고요. 그리고 좀 전에 지금 발표해 주시면서 후보자별로 수화 통역사를 따로따로 배치하는 그 실험적인 화면 주셨는데, 이것이 일반 방송에 적용되려면 사실은 2019년에 마지막 공고안 발표된 미디어재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마지막 공고안, 장애인 방송 공고안이죠. 그 가이드라인 기준에 법이 하나 바뀌어야 됩니다. 법 기준이 먼저 확장이 되고 나서 그 안에 이런 자막 사이즈 얘기가 구체화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막 사이즈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해봐야 실제로 법으로 이렇게 해라 하는 법도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정도의 공고안인데, 그 공고안에서도 아직 허용이 되지 않은 사이즈라는 얘기죠. 지금도 공고하고 있는 기준을 못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공고한 기준대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통역하면서 늘 고민을 하거든요. 수화 그 화면 크기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도 있고요. 위치를 자기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그 리모컨을 가지고. 그런 기술적인 뒷받침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방송사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어떤 지원을 조금만 한다면 충분히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어려운 고민도 있죠. 예를 들면 통역사가 한 명인데
여러 명을 투입한다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어요. 5명 다 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이 자기가 볼 수 있는 크기에 맞게끔 자기 눈에 보이는 크기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미 진입을 했는데 문제는 그걸 이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어떤 의지의 그런 표현인 것 같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여기 전주에서 했던 방송 같은 경우는 정말 의미가 있었던 게 왜냐면은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사람이 막 토론하는 장면이 동시에 소화가 확 나잖아요. 성인들은 귀가 2개 있어도 한 소리밖에 못 듣는데 농민들은 눈은 2개밖에 없지만은 여러 명이 대화하는 사람 동시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장면이 아마 인상 깊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의지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의지를 갖게끔 하는 거는 지금처럼 이제 시민사회단체들하고 방송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농협회라든가 통역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농인의 입장에서는 TV가 고장난 TV예요. 청이도로 말하자면 소리가 안 나는 TV. 소리가 나도 숫자로 치면 1 정도 나오는 거예요. 볼륨이 한 30까지 올라갈 수 있는 TV인데 볼륨을 1로 맞춰놓고 봐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자주 꺼져요. 안 보여요. 농인의 입장에서는 이 TV가 하루에 7%밖에 안 켜져요. 하루 24시간이면 한 1시간 반 정도만 켜졌다 꺼지는 TV인 거예요. 그리고 돈은 똑같이 내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농인의 입장에서 시청권이라는 게 우리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고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만 실제로 농인의 입장에서는 이 TV를 통해서 정보를 얻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수어 통역 사이즈도 작고 수어 통역이 있는 방송도 많지 않고 이 영상의 미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수어 통역이라는 거 당사자가, 그러니까 이 대상이 청소년이 있고 농민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일반 그냥 비장애인의 시각으로 너무 영상의 미를 찾는다라는 생각이 근데 이게 너무나 단행적으로 이어져 오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영상 편집이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그 대상한테 적합한 화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이 얘기를 저희끼리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잡으시는 분들의 그 고민은 정말 이해가 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그거는 비장애인들에게 예쁜 화면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한 인식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걸 과연 누가 보느냐? 이거 농업 하시는 분들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수어 하시는 분들이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지금까지 TV전을 보면서 선거방송 토론을 봤습니다. 꼭 그동안에는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화 화면이 너무 작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통역사 한 사람이 다역을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눈이 너무 피곤하고 때문에 누구 역할인가 누구 지금 말을 하는가 해서 무시하고 안 봤습니다. 또 대신 자막으로 가끔 봤는데 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뭐 천호성 후보인지 또 그 다음에 서거석 후보인지 이름 없이 그냥 계속 자막만 나오기 때문에 누구 역할인지 때문에 몰라가지고 저는 거의 선거 방송을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문자를 받고 그냥 뭐지? 똑같이 수어 방송을 하겠지 했는데 보니까 굉장히 시원했고 너무너무 후보자별로 토론을 하다 보니까 그걸 보고 혹시 관심도 더 생겼고 내가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 될지 이런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권리를 그동안에 침해받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 됐었고 나도 투표권이 있구나 더 반가운 마음이 들었고 어떤 후보를 찍어야지 공약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 후보에 대해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것처럼 교육감 후보 또 도지사 후보뿐만이 아니라 더 넓게 지역마다 시장님 또 자신의 저는 부안입니다. 부안군 좀 답답한 현실을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게끔 더 하나 하지 말고 부안군 선거관리 토론회에서는 하나만 했었습니다. 한 명이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후보자별로 토론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더 많이 농민들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정말 볼 수 있는 권리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강인철 간사님 나와 계시니까 토론위원회에서 얘기하면 잘 들으시거든요. 제가 뼈저리게 느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선거방송 토론회 하면
토론위원회에서 제안을 주시면 무조건 되더라고요. 누군가는 또 이 문제를 지속성을 가지고 요구도 하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지치지 않게끔 일할 수 있는 정말 어떤 제도적 장치나 또 지원할 수 있는 단체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어쨌든 여기 지역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시도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큰 것 같고요. 실제 수학 통역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교육감, 도지사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시기로 이게 이제 뭐 시정문수 이런 데까지 합치되게 되면 제가 볼 때 수어 통역사 자원도 한정돼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제가 볼 때 너무나 깊은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뭐 얼마나 사례를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분들도 자기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처우나 조건 이런 것들이 좀 보장되지 않으면 장기간 지속하기 어렵지 않을까. 저희 같은 단체에서도 사회복지도 처우개선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뭐 코로나19 같은 신조어 같은 것도 만들어내야 되고 고민이 되게 많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우리는 그냥 보기만 하면 되지만 이 방송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실제 수학 통역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나 내용, 뉘앙스가 전달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처음부터 제도를 좀 보완할 때 그런 처음 문제까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법적 제도적 시스템과 관련된 그래서 방송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기본적인 거는 최소한 공영방송에서라도 농인들이 그분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되는 거거든요. 공영방송에서 되면 그 후에 유선이나 이런 것들은 10년, 20년, 30년이 걸려도 저는 된다고 봐요. 시간이 많이 걸려도. 근데 현실적으로는 공영방송 체제 안에서라도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여러 제약 그 요건들이 있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솔직히 이제 성인들이 보는 방송이 시청자 수도 참 중요하지만 시청자 수가 별로 안 나와도 방송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농인들이 그렇게 많이 보지 않더라도 시청자 수에 연연하지 않고 좀 이렇게 언제든지 TV를 틀면 볼 수 있을 준비된 방송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어 통역사 4분을 잡으려면 단순하게 카메라 기자 4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역방송사에서 보도와 관련해서 카메라 기자 4분이 빠지면 그날 뉴스를 못해요. 보통 카메라 기자 1분이 오전 오후 나눠가지고 리포트를 2개씩 하고 그래가지고 4분이 빠진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들어가고 뉴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라이브로 하면 가장 좋은 거잖아요, 스트리밍을.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분을 배치하면 뉴스 때문에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도 이 스트리밍을 라이브로 하면은 장비를 추가로 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복지TV를 잘 모르겠어요. 아마 거기는 장비가 있어서 이렇게 라이브로 하신 것 같은데 저희 민방 같은 경우는 장비를 추가로 구입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가능한 게 뭐냐 그랬더니 이번 민원연처럼 방송사가 한 걸 받아가지고 영심이나 아까 말한 재미 같은 데서 편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깝고 화면을 등분해가지고 그러면 그나마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방송이 되겠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게 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카메라 기자 4분을 배치하고 그걸 편집을 해야 되는데 이 편집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 3사가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토론을 이렇게 오늘 처음 끝날 게 아니고 기술국장이나 보도국장을 모여가지고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일회에 그치지 않고. 그래서 활성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손주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참 좋은 취지예요. 그래서 시민단체나 그 장애인 인권에 관심 많은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 인권에 요즘 관심 많은 국회의원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설득해가지고 국회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수어 방송이 저희 회사도 알아봤는데 모든 저희뿐만 아니고 국가예산 지원받는 KBS, EBS 그리고 서울 MBC, SBS도 수어 방송만 하나만 하더라도 시청자 미디어 재단과 방송사가 반반씩 부담한대요. 그러니까 방송사가 100% 부담하기에는 부담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반을 이렇게 부담해 준다는 건데 이거를 이제 모든 방송에 확대를 한다면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국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좋은 취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미디어에 노출도 시키고 뉴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슈화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면 훨씬 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사의 의지가 더해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사실 요 간담회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늘 해왔고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됐었고 근데 막상 와서 얘기를 듣다 보니 굉장히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들어보니 그렇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청각장애인 유권자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선거방송 토론은 지상파 방송, 공영방송사하고 나머지 지상파 방송만 선거방송 토론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유선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은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청각장애 유권자를 대상으로 집중 대상으로 해서 이런 방송을 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고요. 또 유선방송 관련해서는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의 예산 확보, 또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 예산을 따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확보가 되고 또 특별히 이제 공직선거법의 법 개정 부분이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공직선거법에는 수어 통역을 해야 된다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후보자들 사이에 각 1대1 통역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빠르게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개정이 된다면 좀 더 빠르게 현실로 가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지만 이제 지방 쪽은 조금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거방송 토론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전주시장을 하게 되면 전주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고위경비가 부담을 해야 되고 저희가 선거방송 토론을 진행을 해야 되는 딱 그 경비만 전주시에 요청해서 받고 그걸로 토론회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특별히 우리가 좀 해주겠다라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쉽지 않은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공영방송사하고 지상파 방송사 같은 경우는 정부 예산을 받아서 좀 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는 인건비라든지 송출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게 법에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지상파 방송사가 아닌 일반 유선 방송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송출료라든가 인건비를 다 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뭐 장소 임차료라든가 이걸 다 줘야 되는데 이거 반영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